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괴산 오지마을에 있는 지중해 풍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아직 젊은데 눈은 침침하고 잘 안 보이시나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노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검을수록 몸에 좋은 블랙푸드, 검은 빛깔 음식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봄으로 들어서는 봄의 길목에 서 있는 입춘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을 열면 온갖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또 입춘방을 붙이는 날인데요. 네. 그런데 좀 당황스럽게도 네. 계속 좀 푹한 날씨를 보이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추워졌어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되게 춥더라고요. 문 못 열겠더라고요. 저도 못 나오겠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정말 그야말로 봄 같은 겨울 날씨를 보였다면 오늘은 좀 겨울 같은 봄 느낌으로 입춘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입춘추위라는 게 뽀다 해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실 입춘 때 좀 큰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원래 봄은 춘분, 그러니까 3월 중하순 정도 돼야 봄이 왔구나 이렇게 네네.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뭐 봄동이나 달래냉이 이런 제철 음식 챙겨 드시면서 봄을 네.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입춘 날씨 궁금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입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종일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는데요. 오늘은 눈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밤까지 이어지면서 5mm의 비가 오겠고요. 이래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충주와 증평이 영하 7도, 괴산과 보은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뚝 떨어뜨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4도에서 6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점점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일시적으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음식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설탕이 첨가된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불면증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불면증을 예방하려면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이런 식품을 피해야 하고요. 숙면을 돕는 우유나 키위, 토마토와 같은 식품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자, 마이맨션 오늘은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떠나볼까요? 네, 어떤 분들은요 전원주택지로 도심 근처에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산골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요 이 산골 오지마을의 터를 잡아서 집을 지은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 산골 오지마을에 털을 잡았으면 엄청난 매력을 느껴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13년 전에 터를 잡아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아보시다가 3년 전에 완전히 이주하셨는데요. 그곳의 지형과 날씨를 꼼꼼히 고려해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마이 맨션. 산골 오지마을에 있는 지중해 풍의 예쁜 집. 이 집에 행복한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보물이 가득하다는데요. 그 보물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흰 눈이 소복하게 내려 온 세상을 덮었네요. 눈도 오고. 와.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이곳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입니다. 오늘은요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전원 생활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길을 따라 집이 드문드문 보이는데요. 백설기 같은 이 집이 바로 오늘의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 멘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홍석, 박귀인 부부입니다. 부부는 13년 전 이곳에 터를 마련하고 주말마다 내려와 생활하다 3년 전 완전히 이주해 이 집을 지었는데요. 대지 면적 540제곱미터, 연면적 129제곱미터의 3층 집입니다. 하얀 벽과 지중해풍 지붕이 인상적인 외관. 선생님, 아니 여기가 뭐 계곡도 흐르고 네. 산세도 깊어서 정말 풍경이 멋있는데 특히 오늘 눈이 와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백두대간 자락이어가지고요. 굉장히 여기가 그러니까 산세도 험하고 그러면서도 또 멋있고, 예.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시원해요. 예. 계곡 그래서- 흐르니까요. 네네. 와, 근데 이렇게 멋있는 공간에 원래부터 뭐 사셨던 거 연고지가 있으신가요? 아, 저 원래 고향은 청주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40년 가까이 그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전부터 이제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왔는데 이 버스도 안 다니는 이 산골 오지로 오게 됐습니다. 대신 네. 조용한 느낌이 네,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풍경도 좋은데 이 풍경하고 잘 어울리는 게 또 이 집 외관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경 쓰신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지붕은 이제 스페니시 기아로 해서 지중해식으로 이렇게 꾸몄고요. 예쁘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와, 예. 근데 또 실내도 궁금해지거든요. 예. 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선생님. 네. 가보시죠. 가시죠. 부부가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지은 집. 구경해 볼까요? 저희 집이에요. 우와. 오. 어머, 내부는 진짜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있는데요? 먼저 1층부터 볼까요? 철근 콘크리트로 골조 공사를 했는데요. 1층에는 불필요한 공간 없이 거실, 주방, 욕실, 드레스룸 등 부부만을 위한 공간으로 배치했어요. 이 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식들과 손님들을 위한 넓고 아늑한 침실 2개와 욕실이 있고요. 다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멋진 조망이 있는 다락방. 이제는 마을 홍보대사를 자처할 정도로 연풍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부부. 산골 칼바람에도 특별한 단열과 난방으로 대비해 걱정이 없답니다. 선생님,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집이 정말 좋잖아요. 네. 이 집도 보면 더울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집을 지을 때 사실은 여기는 이제 계곡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골이라 제일 신경 쓴 게 그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PRC 시스템이라고 저 외장 단열이라 내장 단열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포근하고 따뜻할 거예요. 그럼 어머니 실제로 이 PRC 공법을 사용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이제 겨울에도 이렇게 그냥 간단한 옷차림으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정말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따뜻한 집이 정말 잘 지은 집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특히 겨울철에는요. 네. 건축박람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PRC 공법으로 단열 공사를 했는데요. 스티로폼 보온재를 콘크리트 바깥으로 시공해서 그만큼 실내 공간이 넓어지고 결로가 생기지 않아 좋다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지열 보일러. 여기는 지열 보일러를 썼거든요. 네. 그 열 효율이 좋은 게 지열 보일러예요. 근데 초기 비용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건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가 되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 오히려 기름 보일러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네. 지열 보일러에 온풍과 냉풍이 함께 되는 에어컨을 연결해 2중 3중으로 더위와 추위에 대비했다고 하네요. 유비무한 정신, 대단하죠?
연풍연가. 장홍석 씨의 사진첩 제목입니다. 6개월간의 집공사를 진행하면서 과정마다 있었던 일들, 돌발 상황에 대처했던 일,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 기록으로 남긴 건데요. 집 짓는 게 일이 아니라 추억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정말 추억이 많이 보이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다른 분들은 뭐 집 지으면 10년 늘른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 지면서 네.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거든요. 네? 또 젊어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멋진 집을 지었지만 정작 이 집주인 장홍석 씨는 집안보다 집 바깥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는데요. 그건 바로 집 주변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직접 꾸미고 있는 정원과 단 몇 초면 갈 수 있는 계곡은 바로 집주인의 놀이터. 와, 선생님 여기 보니까 뭐 불 피우는 데도 있고 뭐 장독대도 있고 겨울 정원인데도 휑한 느낌이 없고 잘 꾸며 놓으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정말 재밌는 거 있는데 그래요? 보실래요? 네. 네. 아니 또 뭐가 더 재밌는 게 남아 있을까요? 일로 와 보시죠. 네. 예. 과연 그게 뭘까요? 보물이 들어 있어요. 선생님 여기예요? 예. 어머.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머머. 아, 이게 뭘까요? 글쎄요, 뭔가를 묻어 놓으신 건가? 선생님 여기 뭐 보물 있어요, 정말? 김치예요? 와, 이거 김장김치예요, 네. 선생님? 하나 맛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시원하고 예. 맛이 잘 들었는데요? 집주인 장홍석 씨가 농사지어 직접 담근 김장김치가 보물 1호라면 멀리 백화산의 신선한 바람과 물을 마시고 자유롭게 자라는 청개가 바로 보물 2호랍니다. 직접 만든 화덕에서 뜨끈한 어묵탕을 끓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긴다는 부부. 좋네요. 이게 진짜 전원생활의 묘미인 것 같은데 정말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전원주택에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반드시 발품을 많이 팔아서 현장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큰 고압 철답이나 축사가 옆에 있으면 가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님은요, 그럼 이렇게 멋있는 전원주택에 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도시에서 엄청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잔잔하게 그리고 동네 분들하고 잘 재밌게 잘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신랑하고 아주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그런 삶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구호 한번 가볼게요. 우리 잘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 집. 장홍석 씨 부부에게 집은 살아가는 힘이자 삶의 추억을 채워가는 보물인데요. 산골 오지마을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기를 응원할게요. 우리는 자연이다. 마이 맨션. 네, 잘 봤습니다. 정말 그 산 속의 깊은 곳에 있는 아주 멋진 집이었는데 일단 두 분이 굉장히 좀 성격도 유쾌하신 것 같고 정말 전원 생활을 꿈꾸셨던 로망이셨던 분들인가 보다라는 게 막 느껴졌어요. 예. 네, 맞습니다. 보면서 정말 행복했는데요. 이분들이요, 은퇴 후에 정말 빨리 전원생하고 싶으셔서 일찌감치 땅을 많이 알아보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인 장홍석 씨가 좀 조언해드리는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발품을 많이
많이 팔아서 정말 많이 다녀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요. 내가 고른 땅의 위치나 지적도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집이 들어오면 주변 환경이 좋은지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게 재산의 많은 부분을 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좀 건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네. 이 집 주변의 길가에도요. 사유지가 껴있으면 맹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단 이 집이 아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외장 단열, 뭐 PRC 공법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잘 못 들어보던 건데 덕분에 아주 좀 추워 보이는데도 안에는 아주 따뜻하게 잘 계신 것 같았어요. 예. 네, 맞습니다. 주인공분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었는데요. 이 주인공분이 사용하신 외장 단열 공법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요. 내부 공간은 넓어지면서 창호의 기밀이 좀 높아지니까 단열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또한 이 지열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네. 냉난방비가 70% 정도가 절감되는 것도 한몫 톡톡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도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요긴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집 소개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요.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끝에 거기 그 화덕 거기다가 저기 오뎅탕 그러니까요. 먹는데 같이 앉아갖고 먹고 싶더라고요. 예, 가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봤고요. 다음 주에 만나볼 집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유혜정 리포터와는 건강한 뷰티뷰티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아침에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부엌 뒤 또는 바깥에 솥을 얹어놓고 쓸 수 있도록 만든 화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화덕, 2번 화분, 3번 화가, 4번 화장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을 피해갈 수 없도록 저희가 네. 보기를 내드렸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내가 좋아하는 봄 음식. 네. 혹은 먹고 싶은 봄 음식이 될 수 있겠네요. 아직 봄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입춘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고 싶은 봄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함께 보내주세요. 건강한 뷰티 음성에 사는 4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소연을 좀 하려고요. 요즘은 동안이 태세. 그래서 꾸준히 피부 관리는 기본, 체력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개인 지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왜 이러지? 스마트폰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해보니 멀리 했을 때가 그나마 잘 보이더라고요. 혹시 제 눈에 문제가 있나 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글쎄 40대인 제가 노안이 왔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누진 다초점 렌즈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노안이라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에서 노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40대에 찾아온 노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마음 한쪽이 굉장히 시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안과 김재영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멀리 내는 이렇게 거. 요거 요게 이제 노안이라고도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요게 맞나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를 좀 멀리 보게 되는 거 이게 맞습니까? 네. 노안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제 노안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하고 같이 혼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네. 영어로는 프레즈바이오피아입니다. 이것을 노안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안을 노화된 눈이라고 혼동해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안을 올드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2017년도에 안과 학회에서 이제 용어에 혼동이 있기 때문에 노안을 이제 조절 저하눈이라고 바꿔 부르자고 했는데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절 그렇군요. 저하는 네. 올드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네, 주로 이제 뭐 체력 같은 거 모든 게 꺾이는 나이가 50대다라고 보통 생각들 하고 계신데 사연의 주인공은 40대의 노안이 찾아왔어요. 네. 노안이 이제 누구나 오는 건가요? 네, 노안은 대개는 만 45세 전후에 생깁니다. 그러나 좀 빨리 느끼시는 분들은 40대 초반부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안도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네. 뭐 더 나이 드셔서도 가까운 곳을 잘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안은 다 누구나 다 생깁니다. 누구나 생기는 것이다. 예. 특히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빨리 노화가 되는 부위가 눈이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 노안의 증상은 어떻게 있을까요? 노안은 제가 이제 조절 저하눈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네. 여기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을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노안인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네. 이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가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오토포커싱 능력을 얘기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절력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절력이 태어나면서부터 쭉 감소해 옵니다. 네. 만 45세 전후가 되면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량인 3디옵터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네요. 이때 부족한 양을 노안이라고 하고 그걸 보충해주는 쉬운 방법이 돋보기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요즘은 우리가 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맞아요. 사용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노안을 이거 할 때마다 저도 좀 걱정되거든요. 이게 눈 괜히 침침하고. 눈 침침해지면서 이것 때문에 나 노안이 빨리 오면 어떡하지? 이 맞아요. 걱정을 하게 되는데 혹시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노안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실제로? 사실 스마트폰이 눈에 치명적이거나 노안을 더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게 되면 눈이 피로해지게 되는데 이건 사실 단순 피로입니다. 스마트폰 오래 봐서 눈이 피로해지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노안 증상을 조금 더 심하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증상을 느낀다고 노안 자체가 앞당겨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안심하고 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눈이 좀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필요할 때 이제 좀 너무 감아주고. 오래 하면 안 될 것 예. 같습니다. 요즘 이제 노안도 교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어떤지 좀 효과가 좋은가요? 네, 요즘 이제 노안 수술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노안이 이제 조절력이 감소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절력이 감소하는 주된 부위는 눈의 수정체와 모양체근이라고 하는 내부 근육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정체가 탄력을 잃어버리면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노안 수술은 이제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데 인공수정체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것을 넣습니다. 일반적인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가운데 그림처럼 먼 곳은 보이지만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입니다. 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이렇게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다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모노비전 라식이라고 해서 라식을 이용해서 한쪽 눈은 먼 곳을 잘 보이고 한쪽 눈은 가까운 곳을 잘 보이도록 양쪽 눈을 짝짝이로 수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 다초점 안경은 일반 안경보다 비싸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어떤 건지 또 좀 가격은 비싸지 않은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다초점 안경 알을 아주 작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초점 안경도 비싸듯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조금 더 많이 비쌉니다. 지금 저렇게 생겼군요. 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렌즈의 가운데 부분부터 동심원들이 있습니다. 이 동심원들이 빛을 회절시켜서 가까운 곳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렌즈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렌즈들은 아까 그런 동심원들이 없어서 네네. 빛이 한 곳에 맺히도록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네. 지금 다시 나오네요. 예. 첫 번째 그림 같이 일반 수정체는 빛이 한 곳으로만 모이게 돼서 먼 곳이 주로 잘 보이고 가까운 곳은 볼 때 돋보기를 끼게 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아까 보셨던 그런 동심원들이 빛을 나눠주게 되는데 네. 두 번째 그림 같이 왼쪽에도 하나가 모이고 오른쪽에도 하나가 모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주로 가까운 곳을, 오른쪽은 주로 먼 곳을 잘 보이도록 해줍니다. 맨 밑에 있는 그림은 한 곳으로 빛이 보이지만 더 길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과 가까운 곳 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렌즈입니다. 아, 굉장히 좋네요. 어쨌든 예. 자, 지금 노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노안이 왔을 때도 눈이 침침하다고 하던데 백내장이 왔을 때도 좀 눈이 침침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두 가지가 좀 혼동되진 않을지 어떻습니까? 네, 침침하다는 말은 이제 뭐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눈이 어두워서 물체가 똑똑하게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증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이 이제 노안과 백내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안과 백내장을 혼동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네. 백내장은 이제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이라서 안경을 껴도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 다 흐릿하게 보이지만 노안은 가까운 곳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돋보기를 끼게 되면 다시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안과 백내장이 그럼 같이 왔다면 요 교정 수술, 노안 교정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함께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설명드린 것처럼 노안 수술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안 수술은 이제 백내장이 있고 노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원장님께서 그 라식과 라섹 수술을 할 경우에 40대 이후에 노안이 좀 더 빨리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노안도 라식 수술은 되는 건가요? 네. 노안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수정체와 모양체근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라식이나 라섹을 하는 부위는 각막이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부위가 별개이기 때문에 사실 노안과 라식은 별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근데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노안이 있고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원래 가까운 곳이 잘 보이기 때문에 노안 증상을 좀 더 늦게 느끼지만 갑자기 이제 라식을 하게 되면 노안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노안 증상을 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안 라식이라고 네. 아까 얘기 드린 모노비전 라식이 있습니다. 아, 이제 발생하는 부위와 수술 부위가 별개이기 때문에 이제 노안을 직접 라식으로 교정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안 라식을 이용하게 되면 한쪽 눈은 먼 곳을 볼 수가 있고 한쪽 눈은 반대쪽 눈은 가까운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은 좀 더 선명하게 먼 곳을 볼 수 있고 네. 왼쪽은 가까운 곳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쪽 눈을 다 뜨고 보면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대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양쪽 다 먼 곳을 보는 라식에 비해서는 조금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경 없이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건강한 뷰티 할 때마다 그 해당되는 거기에 선생님이 앉아 계시면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오늘 노안이 진행하면서 갑자기 침침해지면서 여러 가지 약간 그런 걱정이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괜히 있는데 네. 이게 팔랑귀라서 그런지 어쨌든 이제 노안 오셨을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이제 돋보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돋보기 좀 줘봐 하고 이게 같이들 쓰시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 맞아요. 이게 가족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돋보기를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완전히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네. 가족이나 친구 신발을 신는다고 발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신발 사이즈가 달라서 불편할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족이나 친구 돋보기를 낀다고 해서 눈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신발 사이즈가 같으면 비슷하거나 하면 신어도 괜찮은 것처럼 돋보기 도수가 비슷한 경우에는 같이 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또 마무리할 네네.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노안을 이제 처음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처음부터 노안 수술을 권하는 병원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드물지만 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넣게 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제조 회사와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상태와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노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안 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라고는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 찾으셔서 적절한 또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과의 김재영 원장과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1분 홈트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반대쪽과 무릎을 유연하게 해주고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 해줌으로써 다리 부종에도 도움이 되며 다리 라인을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 동작, 누분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구부려서 오른쪽 무릎 구부려 발등이 바닥, 엉덩이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반대쪽 무릎도 구부려서 발등이 바닥. 그 다음 팔꿈치를 구부려서 한쪽 먼저 바닥으로 내려놓고 반대쪽도 내려놓고요. 천천히 등, 그 다음에 어깨, 머리가 닿을 수 있도록 누워주실 거예요. 이때 복부는 늘려주고 허리는 편안하게 위치하고요. 목과 어깨는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팔꿈치를 구부려 양손으로 팔꿈치를 감싸줍니다. 어깨 긴장감을 풀고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스트레칭 해주실게요. 이때 무릎이 떨어지지 않게 무릎을 더 바닥으로 눌러주고요. 허리는 편안하게 놓아주실 거예요. 한 손 한 손 발에다가 위치. 한쪽 팔꿈치를 구부려 바닥으로 내려놓고 반대쪽도 내려놓으면 천장을 보고 눕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복부를 늘려주고 척추를 위로 편안하게 끌어올린 상태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줄게요. 어깨에 긴장감을 풀어주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상체에 힘을 빼서 편안하게 유지해 줄게요.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하는 동안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칭됨을 느껴주실게요. 그대로 손을 풀러서 양손으로 발을 잡고 팔꿈치 한쪽 구부려 반동을 써서 상체를 일으켜줍니다. 그대로 접었던 다리를 풀고 반대다리도 풀어서 처음과 같은 자세에서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5번 정도 해주시고 10번 반복해 주실게요. 네, 네. 오늘도 표서연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잘 만나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여러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갈게요. 네, 부엌뒤 또는 바깥에 솥을 얹어놓고 쓸 수 있도록 만든 화로. 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화덕, 2번 화분, 3번 화가, 4번 화장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가 아주 쉽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 내가 좋아하는 봄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춘을 맞아서 네. 주제 문자를 좀 이렇게 드려봤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봄 음식 주제 문자 잊지 마시고 정답까지 지금 바로 같이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컬러푸드, 컬러가 들어간 푸드, 특히 이제 블랙푸드에 대한 관심들도 여전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블랙푸드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혜선 씨 혹시 뭐 평소에 먹는 블랙푸드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블루베리 아, 이것도 블루베리. 좋아하고 오, 그리고 그 여성 호르몬, 식물성 여성 호르몬 이게 검은콩 속에 많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검은콩 두유 고소하고 네네네. 맛있어요. 맞습니다.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기 할머니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검은 콩 먹어야지 머리 좋아진다고 해서 맞아요. 많이 먹이고 네. 또 검은 콩이 탈모 예방에도 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좀 신경 써서 드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요. 네. 자, 이렇게 몸에 좋은 블랙푸드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더 이상 시커멓다고 놀리지 마시라. 검을수록 몸에는 좋은 법. 새해를 맞아 건강해지고 싶다면 블랙푸드로 야무지게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젠 피부 말고 몸에도 양보하는 시대. 블랙의 힘, 검은 빛깔 음식들이 주는 블랙푸드의 매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 중에 1등 단연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하면서 맛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음식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블랙푸드. 건강도 하고요, 맛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일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블랙푸드 맛집을 찾아 도착한 첫 번째 집.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다들 블랙푸드를 드시고 계시나 했더니 어머, 이건 빨간 순두부? 보기만 해도 얼큰해 보이는 빛깔인데 여기에 블랙푸드가 있는 건 맞나요? 자, 일단 식당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맛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블랙푸드는 여기서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사장님, 제가 블랙푸드라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네네. 여기 순두부집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순두부집입니다. 아니 우리가 순두부집 하면은 보통 뭐 빨갛거나 아니면은 뭐 하얗거나, 근데 여기 블랙푸드가 있다고요? 예, 저희들은 이 검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검은 깨 그리고 흑미밥으로 하기 때문에 블랙푸드의 정체를 보여주겠노라며 당당히 주방 뒤쪽 비밀의 방으로 안내하는 사장님. 그곳에서 우리가 본 것은 야, 오, 이거.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보석. 이것은 바로 서리태콩. 서리태콩. 껍질은 검은색이지만 그 속에 파란 빛을 품은 서리태콩은 10월 이후 서리가 내린 후에 수확을 한다고 해서 서리태라고 불리는데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오늘 좋습니다. 블랙푸드는 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이걸로 들깨 순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들깨 순두부? 네네. 두부의 부드러움과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는 맛. 블랙푸드의 대표 주자 검은콩 서리태로 만든 들깨 순두부 대령이요. 그렇다면 이 블랙푸드 까만 서리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여기서 매일매일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직접 네네.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들어갑시다. 먼저 15시간 이상 물에 불린 서리태를 맷돌 형태의 기계에 넣고 갈아줍니다. 이렇게 잘 갈아진 콩을 압력을 가해 끓이면 콩물이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 체에 한 번 걸은 후에 간수를 넣어 몽글몽글 순두부를 만듭니다. 이야, 순두부 찌개가 되기 전에, 모두부가 되기 전에 바로 가마솥에서 그대로 나온 듯한 두부. 보세요. 와, 장난 아니다. 아니 이거는요, 고소한 게 아니에요. 고소한 거예요. 막 고소다. 그거 있잖아요. 그 고소한 맛이 응축돼서 한 방에 쭉 들어온 느낌 있잖아요. 몽실몽실. 오, 이거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이건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콩비지인데요. 이번엔 이걸로 맛있는 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침가루에 각종 채소를 송송 썰어놓고 지글지글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주면 짜잔! 서리태 콩비지전 완성! 그야말로 버릴 게 하나 없는 검은 콩의 무한 변신이 아닐 수 없겠죠? 비지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비지다 보니까 조금 부드러움보다는 거칠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오해가 딱 떨어집니다. 보들보들하면서도 그 특유의 서리태 콩의 담백한 맛이 꽉 쌓여 있어요. 다음은 메인 음식 들깨 순두부를 만들어 볼까요? 검은 들깨가루에 버섯과 직접 만든 서리태 순두부를 푸짐하게 담아내고 육수를 부은 다음 팔팔 끓여줍니다.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블랙푸드 들깨 순두부. 이제 야무지게 먹는 일만 남았네요. 야, 보통 두부 하면 백태로 만들어서 하얀 두부, 좀 담백한 맛들이 익숙하실 텐데 색깔부터 일단은 많이 거뭇거뭇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뻑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맛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기존의 두부보다 담백합니다.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질, 비타민 B군이 함유돼 있는 서리태는 약콩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속이 편한 든든함,
건강한 한 끼를 위한 손님들의 선택 역시 블랙푸드 들깨 순두부였으니 어디 그만 냉정하게 한 줄 평 해주세요. 먹어보면 알겠지만 식감이 좀 되게 담백하고 좀 옛날 우리 어릴 때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런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들깨 순두부 자주 먹는데도 질린감 없이 변함없이 항상 이 맛 그대로고 국내산 콩으로 먹는다 하니까 너무도 그냥 이 건강이 좀 뭐고 넘쳐오르는 것 같아요. 예. 바닥까지 다 비웠다니까요. 진짜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어요. 예. 블랙푸드를 찾아서 다음으로 찾은 곳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이곳엔 어떤 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번에 있을까요? 만나볼 블랙푸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급지다. 왜요? 순두부가 동양의 맛이라면 이 맛은 서양의 맛입니다. 다 왔어요? 호기심을 가득 품고 찾은 곳. 과연 이 집에서 선보이는 블랙푸드는 대체 뭘까요? 이곳저곳 블랙푸드를 찾아 손님들 테이블을 유심히 관찰하던 그때 아기 입가에 묻은 검은 흔적. 바로 현장 점검 들어갑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블랙푸드가 뭐예요? 예, 먹물 파스타입니다. 먹물 파스타. 네. 블랙 먹물이 내린 은혜로운 자태. 윤기가 촤르르 흐르는 그대 이름은 먹물 파스타. 이 가게의 시그니처 블랙푸드는 바로 먹물 파스타였어요. 먹물 파스타. 요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희 포항에서는 이제 해산물이 특산물이 풍부하고 이제 좀 더 이제 부각을 시키기 위해 제가 이제 저희 가게만의 시그니처로 이제 먹물 파스타를 만들었고 또 맛과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먹물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해안 하면은 오징어, 오징어 하면 먹물, 먹물로 만든 파스타. 근데 그 맛이 특별하겠지요? 예, 완전 특별하죠. 만드는 방법도 특별하겠죠? 예,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놨습니다. 모양도 특별하겠죠? 모양도 일반 면이랑 다르게 좀 다른 색다른 면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먹물 파스타에 들어가는 오동통한 문어다리. 우선 버터에 달달 볶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블랙 먹물 소스를 과감하게 촥촥 넣어서 볶다가 파스타 면을 넣는데 이때 흰색 소스를 넣네요. 이건 뭐죠? 면에 이제 소스를 잘 흡착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죠. 오, 오징어 먹물과 생크림의 만남이라 맛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느끼함을 잡아주는 매콤함을 더하면 블랙의 힘, 검은 빛깔의 건강한 먹물 파스타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면이 조금 특이하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던 면하고는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 면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좀 더 문어랑 그 면이랑 같이 씹었을 때 쫄깃함이 더 부각되고 좀 더 이제 크리미한 느낌도 많이 느껴져서 제가 고집을 하는 편입니다. 파스타에 들어가는 문어 더불어서 먹물과 잘 어울리는 면은 그거다. 예. 확실해요? 예, 제가 느꼈을 때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예, 제가 느꼈을 때. 예. 사장님의 감을 믿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교 체험 맛대맛 들어갑니다. 특별히 사장님께 일반 파스타 면으로 만든 먹물 파스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과연 일반 면과 둥근 파스타 면은 어떤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한 입 먹으면 소스가 들어오는 게 달라요. 소스가 흠뻑 들어와서 이 큰 면과 잘 어울려서 입안에서 한 움큼 쫀득쫀득 식히는 느낌. 얘는 이거로 먹어야겠다. 서영석 리포터의 선택은 둥근 면 먹물 파스타 당첨! 특별한 날 분위기 있게 건강함까지 챙기는 이색 메뉴 먹물 파스타. 블랙푸드의 진가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 거기다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릇을 보면 음식을 알 수 있다고 일단 싹싹 비어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이? 맛있어요. 면이 좀 특이한 면이 들어가서 소스가 입안 가득히 들어오는 게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포항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나 이거 먹어봤다 뭐 이런 거 자랑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맛이 있으니까 또 오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예쁘기만 하고 뭐 이러면 안 올 텐데 맛까지 좋으니까 또 오게 돼요. 좋아요 좀 올라갈까요? 네, 엄청 오르죠. 흑심품은 건강한 블랙푸드. 맛은 물론 눈까지 즐거운 검은 음식들 많이 많이 드시고 2020년 새해에도 다들 건강하세요. 네, 검은콩 서리태로 만든 들깨버섯 순두부. 그냥 한 그릇 먹으면 그대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꽤나 좋을 것 네. 같고요. 둥근 파스타로 만든 그 먹물 파스타도 생크림하고 먹물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검은 윤기가 쩌르르 나는 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노화 예방은 물론이고요. 혈관 질환 개선 효과도 있다는 블랙푸드. 취향에 맞게 음식 하나 선택해서 꾸준하게 드시면 네. 올 겨울 건강도 확실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부엌뒤 또는 바깥에 솥을 얹어 놓고 쓸 수 있도록 만든 화로. 네.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1번이었습니다. 화덕. 예, 네. 두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큐에서 하디번호 5298님, 4595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면서 네. 5298님 문자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봄하면 새싹 샐러드죠. 와. 인증샷 주셨어요. 사진도. 파릇한 봄나물을 섞어서 초고추장에 묻혀서 참기름 통깨 뿌려 먹으면 입맛도 돌고 너무 맛있습니다. 봄 입맛 살려주는 맛있는 샐러드 먹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참기름 향이 왠지 저거 보고 있으니까 네. 같이 막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4595님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봄 음식은 봄의 전령, 봄 향기 가득한 냉이국입니다 하시면서 그 향과 맛은 진수성찬보다 더한 맛입니다. 입춘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는 냉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봄 되면 냉이 향이 너무 맞아요. 냉이만 들어가도 맛이 오, 달라져. 확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 있죠. 예. 네. 자, 올 봄에도 냉이국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어제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달력 보니까요. 이제 길게 쉬는 날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재충전의 날들은 다 필요한 법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비용일 텐데요. 네. 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네. 3월 4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네, 근로자가 20만 원 내고 기업과 정부가 10만 원씩 거의 다 더 얹어줍니다. 총 40만 원 가지고 이제 여행 가라, 국내 여행 가라 이건데요. 좋네요. 올해는 이제 비영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괴산의 한적한 풍광을 벗삼아서 자연을 닮은 도자기를 빚어내는 강경훈 도예가의 도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충북 예촌에서 준비하고 있는 2020년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춘날 아침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저희는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